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0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기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무토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무토 다음으로 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일간은 기토일간이 될 것이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기토는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기토. 원래 천간은 10가지 천간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갑,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붙게 생겼네. 자, 이렇게 좀 띄워놔야겠네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 그 다음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하는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서 10천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죠. 뭐 순서 뭐 5번째, 6번째나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화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곱, 여덟 번째는 금이 되는 것이고, 아홉, 열 번째는 또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목이 화를 생각하게 되고요. 화는 토를 생각하게 되고, 토는 금을 생각하게 되고, 금은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는 고루한 어떤 관계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라고 봐가지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개념보다는 상생의 개념을 더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수토동궁보다는 그래서 이건 상극의 관계죠. 수토동궁보다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저희 화토동궁 상생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토동궁이냐 화토동궁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왕세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나중에 명리가 어느 정도 손에 좀 익었을 때 이런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제 대학 논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논문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논문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고요. 저기 인터넷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뭐 대학원 논문 같은 거 박사학위 논문 정도는 가끔 이제 유료로 받거나 또 유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논문은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책도 처음에는 이제 기본서 같은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후 됐을 때는 이제 좀 전문 이런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오행으로는 토,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작은 것이 음이 되는 것이죠. 마르고 건조한 것은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조음습이라고, 양은 마르고 건조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양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은 습한 것이다, 그래서 음습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크게 놓고 봤을 때 마르고 건조한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하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토는 토 중에서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토는 물기가 없는 건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금을 생할 수 없다. 이거는 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 신금, 일간이 약했을 때 토로서 생주해 줬을 때 생주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습토라야지만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것
물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경금실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주가 금이 용신인 경우에 금이 약해 그럴 때는 무토로 생해 주는 것보다는 스토인 기토로 생해 주는 것이, 그다음에 지지로는 진토 축토로 생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큰 산이라든가 광야 내지는 큰 평야 같은 개념으로 넓은 방대한 양의 그 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개념, 분토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화분 속에 있는 그냥 토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것이다. 기토인데, 기토는 대체적으로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옥토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감목을 나무를 심고 나무에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토는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감목개수 병화를 어떻게 잘 어울려서 쓰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도 물론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쓰긴 쓰지만은, 기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병화하고 개수가 관건이 된다. 감목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은 기토도 있지만은 원령으로 봤을 때는 묘월 정도는 감목을 쓰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주에 토가 많은 경우에는 감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무토와 달리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무토는 감목 개수 병화를 아울러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의 기토죠. 기토 신월이라고 하는 것. 자, 입추가 돼야 된다고 했고요. 이제 오늘이 날짜로는 벌써 29일이 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아니 한 9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신월도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기가 됐을 때 한로인가요? 한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로가 아니라 백로겠죠. 백로가 되게 되면은 다음 계절이 이제 유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절기가 바로 백로가 되겠습니다. 백로가 되면서부터 이제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신유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신유술 서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방이라고 하는 뜻은 남편을 뜻하는 서방이 아니라 서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가수 어떤 분이 불렀던 서쪽 하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서쪽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절로는 가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을. 그래서 신월은 초가을이라고 해서 초추 이렇게 좀 한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늦가을이 되기 때문에 모추라고도 하고, 또 내지는 개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만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추, 만자 늦게 들어온 가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은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백호, 하얀색이죠. 하얀 호랑이, 약간 돌연변이라고도 합니다만, 왜 이 사신을 갖다 배합할 때 서쪽을 백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에 해당이 되는데, 금이 주관하는 색이 바로 백색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것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뜨겁지만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뜨겁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겨울처럼 매우 춥지도 않습니다. 서늘하고 아주 좀 조금 심해지만 오싹한 기운이 드는 그런 숙살지기가 있는 그러한 계절이면서 좀 서늘하죠. 그래서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을의 텃밭과 같은 거예요. 가을의 텃밭. 그 가을의 텃밭이 그냥 공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의 텃밭 안에도 가을에 화초를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을에 또 우리 여러분들 김장 같은 걸 때 가을 무 내지는 가을 배추 이런 것도 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신유술월의 기토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숙사라는 그런 오싹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어느 정도는 좀 완전히 뜨거워질 필요는 없지만 온화해져야 되는 그런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병화 있어야지만 신월에 그러한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설기에서 토를 갖다가 약하게 만든다.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이 많게 되면 토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허토가 된다라고도 하고요, 박토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또 목이 많아져도 박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흙이 약해지기 때문에 화를 얻게 되면 이 화는 토를 생하게 되고요. 또 화를 얻게 되면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기토를 실하게 해준 연후에는 다시 물이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만 이렇게 아울러 있으면 굉장히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개수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에 신중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수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더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병화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용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끔 질문하시는데, 뭘 질문하냐면, 아니 병화하고 개수를 아울러 쓸 수 있습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갖다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병화 개수를 같이 있을 때 같이 붙어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수가 연에 있을 때는 신월이 되면 병신월은 되지 않겠죠. 왜냐면 개수 있을 때 화니까 병진정사 무오금이, 여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병화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작용할 때 둘을 같이 써야 될 때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기토는 병화를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약한 기토를 좀 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병화를 쓰는 것이고, 나중 개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이 되는 토가 될 것이고요. 음토가 원령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였지만 오늘은 일간만 토가 음토로 바뀌었고요. 원령 자체는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금은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될 터인데,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 되죠. 상관격. 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원령을 얻어서 금은 왕하지만, 식신 상관은 왕하지만, 일간 기토는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기토 자체는 약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금 진상관격이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매우 약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것이 설기태가 설기과다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진짜가 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간은 약하고, 앞에 것이 일간이 되겠죠. 토는 약하고 식신상관인 금은 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곳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 기토 입장에서 화가 될 것이고요. 비견겁제는 같은 토인데,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과다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토가 약해서 무토 비견, 이건 겁제죠. 겁제를 얻게 되면은 중요한 건, 아까 병화가 있었을 때는 신월에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지만은 무토는 조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토 가지고 조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토로서 조우하는 건 없습니다. 조우는 뭘로 하냐면 수하고 화를 가지고 조우를 하는 것이지, 조우를 토로서 조우를 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뜨거운 것이 있을 땐 수로서 차갑게 식혀주는 거고요. 차가운 것이 있을 땐 화가 있어서 뜨겁게 데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토는 바람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뭐 조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토는 조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목 같은 경우는 목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후를 좀 보좌해주는 역할, 금도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후를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우한다라고 하는 핵심은 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겁재인 무토를 보게 되면은 조후는 할 수 없지만 일간을 도울 수 있죠. 한 가지, 이 무토는 금을 또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화를 얻는 것이 비견겁재를 얻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 그래서 신월에 기토는 병화를 얻는 것,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가능하지만은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굉장히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이렇게 봤습니다. 신월이 금이 매우 매우 왕한 계절에 다시 유금을 보게 되면은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고, 식신상관 금은 매우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진맥진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기토가 신월에 태어날 때 10km짜리 마라톤을 뛰었다라고 하면 기후 일주, 이 일주에서도 유금까지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42.19km를 완주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행으로 연지에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죠. 비견. 그래서 일간이 유금하고 생금의 길을 이렇게 쭉 빨리고 있었을 때 축을 보게 되면 기토 일간이 통근했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려고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토를 보는 것도 좋지만 화를 보는 것이 월등히 더 좋다. 화토를 같이 보면 금상첨화하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 화를 얻는 것이 더 좋은데, 월간에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을 생해주고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없죠. 기토는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는 뿌리가 없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연간에 이렇게 신금을 보게 돼서 이 신금이 병화를 갖다가 기반 묶어 놓고 있다. 병신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병화가 기토를 묶어 놓고 있다. 신금이 병화를 묶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토 일간이 의지할 때라고는 축토하고 병화인데,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축중에 있는 계수, 신중에 있는 임수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수가 투출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볼 것인데요.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상관격, 토금 진상관격에 유궁까지 봤기 때문에 토가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거 유축이 합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축이 요 정도 되면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합력이 중간에 금이었기 때문에 합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축 합이 된다라고 하면 토의 기운이 좀 더 약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있어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고 신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다, 전혀 없다, 전혀 이 병화가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그래도 병화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뭐 갑자시 이렇게 됐을 때, 갑자시가 됐을 때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병화를 생하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생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병신이 이렇게 합을 할 때 기토는 갑목에 정해주기 때문에 갑기가 탐합을 하게 되고요, 병신이 합을 하게 되죠. 유축도 이걸 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신자도 합을 하려고 하겠죠. 이거는 지지, 천간 지지가 다 합이 맞죠. 이거 다 합이에요. 다 합이면 지무 원달이다라고 했어요. 지무원달. 그래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갑자시 같은 경우 저는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을목 같은 것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칠살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이 을목이 약한 것이 아니고요. 대운 중에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때 경인 신묘 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목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기토를 갖다 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칠살이 일간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병인시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 이 연간에 있는, 월간에 있는 병화, 시간에 있는 병화, 이래 다 통근
내지는 인중에 있는 간목이 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유축을 합한다 하더라도 인신상충까지는 보지 않고요. 조금 금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인유 원진 정도로 조금은 상해를 받다 하더라도 이걸 인신충으로 해서 시지의 인목이 완전히 박살나서 못 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생시라고 하면 병인시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도 나쁘진 않을 거지만은 병화를 보는 것과 정화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왕이면 병인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무진시가 됐을 때는 역시 일간이 약간 중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유합금하기 때문에 그 지지로 완전히 금국이 형성되겠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아무리 무토 겁재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화가 약해서 금이 왕해서 설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또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기후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 목화운으로 가서 좀 사주가 좀 따뜻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사시가 됐을 때는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유금하고 사화하고 합을하죠. 연재 축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로 사유, 축, 사유축 금국을 완전하게 짜게 된다. 사유축이죠. 축. 금국, 이거 방합입니다. 금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방합을 완전히, 방합이 아니죠, 삼합이죠. 삼합을 완전히 짜기 때문에 거의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힘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고, 경호시 정도는 경금이 투출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시지 오화가 있어서 오화로 금을 억제할 수 있고요. 병화가 오에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기반되어 있다 해서 완전히 못 쓰냐 그러진 않고요. 조금 공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낮에 이거 새벽 시간에 못 낳고 낮에 놔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 경호시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임신 계유시는 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신 계유 을해시 이렇게 태어났는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